우리는 영어 말하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껏 한국어 세계관이 있었기에 영어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영어 세계관을 이해하고 영어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한다. 둘째,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셋째, 강조하고 싶을 것은 강하고 길게 말한다. 첫째,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한다. 한국에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예요. 영어는 이 개인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나와요. 개인 중에서도 나 자신, I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는 I에서 시작해서 I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개인 중심이에요. I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am은 유일합니다. they와 you는 비동사 are를 쓰죠. he, she, it의 비동사는 is입니다. I만 특별하게 am으로 말해요. 영어는 개인의 고유함, 개인의 특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관련한 표현이 아주 많아요. 유일무이한, one and only, 유니크함, unique,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one of a kind. 영어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하나건 둘이건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통하니까요. 하지만 영어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것과 그 외의 것을 구분합니다. 단 하나는 비동사로 is가 되는데 그 외 하나 이상은 모두 복수, are가 됩니다. 영어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 one and only 나, I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I가 모여서 살아갑니다. 내 앞에 또 다른 개인이 있다면 you가 됩니다. 영어로 대화할 때 I와 you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예요. I와 you는 이미 존중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I를 저라고 낮출 필요가 없어요. you를 당신이라고 높일 필요도 없어요. I는 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한 표현이에요. you는 너, 당신, 당신들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 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의 주인공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주인공 있는 주어로 말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요.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내가 밥을 먹었다면 I ate가 돼요. 너 밥 먹었어 라고 하면 did you eat? 가 되죠. 한국어에 이렇게 누구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어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한국말로 말할 때 이거는 누구 얘기지? 주인공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영어가 쉬워집니다. 또한 영어는 주인공을 맨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해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합니다. 주인공 뒤에 동사만 온다면 바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인공 다음 바로 동사가 와요. 나는 간다, I go. 나는 논다, I play. 나는 산다, I buy.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것들을 붙여갑니다. 나는 산다, I buy. 무엇을? 커피를요. 커피. 어디서? At Starbucks. 스타벅스에서. 언제? Every day. I buy coffee at Starbucks every day. 이렇게 주어에서 동사로 가고 목적지, 그 다음에 장소, 시간으로 이어지죠. 영어의 문장 구조는 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장됩니다. 영어 주소를 보면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사는 스트리트 네임, 도시, 주, 나라로 멀어집니다. 날짜를 셀 때도 주인공에 가까운 날과 월, 달, 연도로 가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멀어지는 것으로 순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둘째, 영어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국말은 어순이 자유로워요. 너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었어 너? 아예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기도 하죠. 하고 있어? 뭐? 하지만 영어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너를 먼저 말할 수도 없고 하고 있어를 먼저 말할 수도 없죠. 영어는 어순이 의미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품사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say는 이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I say, 나는 말한다. 여기서 say는 주어 뒤에 왔죠. 동사로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I have a say 라고 하면 I, 나는 have,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요? a say. 여기서는 a say가 명사로 말할 권리가 됩니다. 나는 말할 권리, 발언권이 있어요. 영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는 단어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에 올 수 있는 것과 동사에 올 수 있는 기본 단어를 가장 먼저 공부해요. 동사 공부하는데 명사나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거 꼭 같이 기억하세요. 단어 하나로 동사, 명사, 형용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어 회화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많이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들을 품사에 맞게 제대로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뜻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원어민은 이 단어 하나만 알면 10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 9개 단어 몰라도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조하고 싶을 것은 강하고 길게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한국어는 그 말만 하면 되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말을 할 때 뭐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지금을 강조하고 싶으면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너를 강조하고 싶으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강하고 길게 말해요. What are you saying을 한번 볼까요? 뭐를 강조하고 싶으면 what을 강조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saying? 뭐라고 했어? 너를 강조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saying? 너 뭐라고 한 거야? 만약에 지금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saying? 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는 순서는 그대로 두고 소리의 강세로 어떤 부분을 강조해요. 이게 한국어랑 영어 말하기의 큰 차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 한번 만들어봐요.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말한다. 영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주인공, 나. 맨 앞에 오죠? I.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여기서 동사는 뭐죠? 읽는다. read. 나는 읽어요. I read. 무엇을요? 나는 무엇을 읽나요? books. 책을 읽죠. I read books. 나는 읽어요. 책을요. 책을 어디서 읽나요? 도서관에서 읽어요. I read books. 어디서? at the library. at은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아주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라이브러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를 붙여주죠. 이 관사에서 어가 아니라 더가 되는 이유는 그 라이브러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at the library가 됩니다. 나는 읽어요. 책을 어디서요? 도서관에서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근데 내가 매일 읽어요. 그러면 every day가 뒤에 붙습니다.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주어 I, 그 다음에 행동 읽어요. read, 그 다음에 무엇? books, 책이죠. 어디서? at the library. 언제요? 매일, every day.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영어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알면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 표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표현은 단 하나예요. 책을 읽어 매일 도서관 가서. 이 말의 표현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가 되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고 매일 이 말도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가 돼요.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고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내가 매일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다고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요. 그 다음에 장소, 시간이 와요. 한국어처럼 주어를 생략할 수 없어요. 단어나 위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맛이 좀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도서관 가서 매일 책을 읽는데 나는 책을 읽는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수 있죠. 이럴 때 세 번째 원칙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걸 강하게 말한다. 책을 읽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나요? books를 강조해서 말하면 돼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다른 데도 아닌 도서관 가서 내가 이 책을 읽어. 이 도서관을 강조하고 싶나요? 그러면 library를 강조하면 돼요. I read the book at the library every day.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I read the book at the library every day. 근데 내가 매일 읽는 거에 너무 특별해요. 매일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every day를 강조하면 돼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읽는 게 강조하고 싶어요. 글쎄 내가 매일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 이때는 I를 강조합니다.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every day. 우리는 영어 말하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 세계관이 영어 세계관과는 다르거든요. 지금껏 한국어 세계관에 있었기에 영어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영어 세계관을 이해하고 영어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익히셔서 실제 회화에 사용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